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은주클립 세상을 담은 교육학 13편은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3. 학교 교육과정 운영 편성에는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기회의 제공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주목하는 이유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 부분을 따로 명시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이전에도 다문화 학생을 위한 지원을 적절히 해야 한다는 내용은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과 교육과정 지원 파트에 명시된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처럼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기회의 제공이라고 제목을 따로 붙여 쓰지는 않았거든요. 이런 총론의 변화는 이제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현장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90%가 넘는 학교도 생겼고, 전국적으로 다문화 학생의 교육 소외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문화 교육을 총론, 교육학 개념과 연계하여 알아보고 다문화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학 개념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무사의 담임, 전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반 무사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1학년 아이다. 무사라는 이름은 모세라는 뜻이라고 한다. 1학년 무사는 이제 학교에 적응해 가고 있다. 그런데 아직은 수업 시간에 특히 좀 어려움이 있다. 수업 시간에 우리 마을을 배울 때도 문화센터 같은 게 뭐냐고 물어보는 게 아닌가? 요즘 아이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문화센터가 무사에게는 상상이 안 되고 우리 마을의 모습도 당연히 연결이 안 된 것이다.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나는 무사 엄마에게 우리나라의 문화나 사회적 모습을 담은 책을 많이 읽어주라고 권했다. 다행히 무사 엄마는 한국어를 잘 하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니 무사만 우리나라 문화를 배워야 하는 게 아니었다. 내가 무사에게 우리 문화를 더 알아야 한다는 듯 지도하는 모습이 우리 반 아이들에게는 사회적 소수는 다수의 것을 마땅히 배워야 하고 소외는 당연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우리 반에서만큼은 다양한 문화가 각자 모두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로 했다. 어떤 특정 문화가 혹은 집단의 문화가 우월한 게 아니라 각자 다 중요하고 학습 결손은 사회문화적 경험이 늘면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는 걸 내가 먼저 실천해야겠다. 다행히 무사는 사회성이 좋아 협력 활동도 잘한다. 아이들이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학업 성취도의 차이도 크지 않아 무사가 한글이나 교과 공부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도 친구들이 잘 알려주고 챙겨준다. 무사도 그런 지원을 받으니 더 학습 태도가 좋아지고 한글 공부도 일취월장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가정에서도 지원이 잘 되고 교우 관계가 원만하고 생활면에서 불만족스러운 여건은 아니니 무사의 학업적 발전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무사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자기만의 학습 과정을 구조화하도록 내가 존중하는 교육 활동을 구상해 보려고 한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면서 아이즈너의 예술적 교육 과정 개발 모형을 많이 적용해 보려고 한다. 이 이야기에는 2014, 2019 중등 기출인 잠재적 교육 과정과 2015 중등 기출인 경험 중심 교육 과정, 그리고 문화다원론, 위트킨의 인지양식, 동기위생이론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경험 중심 교육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은 교과보다는 학습자의 경험, 생활, 행동, 통합을 지향합니다. 학습자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학습자 중심 수업,
소집단별 협동적 학습을 강조합니다. 그럴 때 교사는 학습 촉진자의 역할을 하고요. 학생이 장기간 동안 실제적인 과제를 경험하며 할 수 있는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도 활용하고, 평가도 그런 현실적인 과제를 처리하는 능력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문제 해결력 같은 것들 말이죠. 또 학생 경험의 바탕인 지역사회를 교수 학습 자원으로 활용합니다. 경험 중심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전교사는 학생들이 살고 있는 마을 이야기를 중심으로 통합교과를 전개해 나가고, 학생들의 소집단 활동으로 협력학습을 진행하고 있죠. 다문화 학생을 지도할 때 자신의 교수 행위에서 전교사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의미를 새기고 성찰했습니다. 잠재적 교육과정이란 학교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학교 생활 동안 은연중에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지배 집단이 공식적 교육과정에 넣지는 않았더라도 의도적으로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모든 가치적인 내용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잠재적 교육과정은 학교, 학급 문화와 관련이 깊습니다. 잠재적 교육과정의 영향으로 학급이나 학교 문화가 생성되기도 하고, 학급이나 학교 문화로부터 잠재적 교육과정이 발생하기도 하죠. 공식적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가르치려고 의도적으로 조직한 공인된 교육과정입니다. 지적 영역도 크게 다루어지는 공식적 교육과정에 비해 잠재적 교육과정은 주로 흥미, 태도, 가치관, 신념 등 정의적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바람직한 것, 바람직하지 못한 것 모두 포함하고 교사의 언행에서 특히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전교사는 잠재적 교육과정에서 자신의 언행의 힘을 인식하고 다문화 학생을 지도하는 데 문화다원론적 관점을 채택했습니다. 교육학 클립 2편, 학교폭력의 결과편에서 우리는 문화실조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문화실조론이 다수 집단의 문화를 정통문화, 기본 조건으로 인식하고 그것이 결핍됐을 때 문화실조로 여긴다는 점과 다르게, 문화다원론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학업 격차의 원인도 문화실조에서 오는 학습 결손으로 보지 않고 단지 다른 문화의 교육 내용, 언어와 규범에 익숙하지 않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문화들을 동등하게 보고 학교 교육과정을 편향되지 않게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 이제 전교사의 교육활동에 담긴 교육학 개념들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전교사는 무사라는 다문화 학생의 학습자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사는 장의존적인 인지양식을 가지고 동기위생이론에서 위생 요인이 일단 충족되어 동기 요인이 더 추구될 여건이 있는 아이네요. 위트킨의 인지양식에 따르면 학습자는 맥락, 환경의 영향을 받는 정도에 따라 인지양식이 나뉘어집니다. 먼저 장의존형이 있습니다. 장의존형은 지각에 있어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는 형을 말합니다. 학습 대상을 전체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어서 직관적입니다. 또 비구조적이라 세세한 구조적 요소를 스스로 찾아내는 데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세한 체계가 없으므로 더욱더 구조화되고 체계화된 수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구체적으로 안내해주고 시범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외부의 강화가 중요합니다. 비판이나 칭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타인의 감정과 분위기에 민감해서 사회적인 경향이 있고, 그래서 사회적인 내용을 배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런 특성이 잘 발휘되도록 교육과정 내용을 자신의 경험과 연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의존 학생들을 가르칠 때 교사는 이런 방식들을 써야 합니다. 전체는 볼 수 있지만 핵심은 보기 힘들어하는 특성을 이해하고 학생의 장점인 사회적인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핵심을 좀 더 쉽게 볼 수 있게 논리적인 설명식 교수법이 효과적이고요. 프로젝트나 숙제는 구조를 학생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여 제공합니다. 외재적 동기가 강한 학생이므로 칭찬 같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보상을 사용하고 협동학습, 인지전략을 활용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지도합니다.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해주면서 교정을 해주는 교수활동이 장의존형 학생들에게 좋습니다. 이와 반대로 장독립형 학생들은 혼자 잘 챙기는 유형입니다. 분석적이어서 세심하고 구조화 능력이 뛰어납니다. 분류, 조직 능력이 뛰어나서 스스로 학습 내용의 중요도를 구별할 수 있죠. 교사의 도움 없이 자기 방식대로 체계화도 가능합니다. 내적으로 자신이 설정한 목표와 강화가 중요한 내적 동기가 중요한 학습자입니다. 하지만 독립적, 경쟁적 경향이 있어서 분위기와 맥락 파악이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론이나 논쟁에 강하기는 하지만 사회적인 내용 학습이 어려우므로 맥락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장독립형 학생을 지도할 때는 스스로 핵심을 볼 줄 아는 능력을 활용해서 지도하되 전체를 보는 눈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지도합니다. 비구조화된 자료에서 스스로 개념과 원리를 이끌어내는 수업, 예를 들어 발견학습 같은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성향이 있는 학습자이므로 개별화 수업 전략을 사용하고 독자적인 프로젝트를 장려합니다. 학습자가 자신의 구조를 스스로 구성해 나가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취 동기 같은 내적 동기를 자극하도록 점수를 활용하는 것도 좋고요. 장독립형 학습자에게 부족한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맥락 활용법을 지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과 가치에 관심을 갖도록 지도합니다. 전 교사는 무사의 학습 동기를 동기위생이론에 근거하여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기위생이론은 학습자의 환경에 초점을 둡니다. 동기위생이론에 따르면 동기를 일으키는 요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무 만족 요인과 직무 불만족 요인이 있고 두 가지는 서로 별개의 요인이라서 상호작용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만족 요인은 충족되면 만족스럽고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족이 아니라 만족이 없는 상태가 되는 요인이고요. 동기 요인이라고 합니다. 매슬로우의 욕구위계 이론을 예로 들자면 존경 욕구와 자아 실현 욕구 같은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불만스럽지는 않죠. 하지만 존경을 받고 자아 실현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죠. 동기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성장에 대한 동기 요인이 만족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취, 인정, 책임, 발전성 같은 것들이요. 불만족 요인은 충족되면 만족이 아니라 불만족이 없는 상태가 되는 요인들입니다. 동기 위생 이론에서는 위생 요인이라고 합니다. 충족돼서 좋다가 아니라 당연히 충족되어야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매슬로우의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관계 욕구 같은 것들입니다. 학습자에게 안정적인 환경적인 조건, 예를 들어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안정적인 식생활 등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학업 성취에 집중할 수 있지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또 다른 학습 동기 이론은 켈러의 ARCS입니다. 2013학년도 초등 기출이기도 했습니다. ARCS를 한꺼번에 말해서 모두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ARC는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요건이고 S는 그 유발된 동기를 지속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A는 attention입니다.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려면 주의력, 호기심을 끌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R은 relevance, 관련성입니다.
자신과의 관련성을 깨달을 때 학습자는 배우고 싶어 하죠. 실생활과 연관짓기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C는 confidence, 자신감입니다. 할 만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임하도록 난이도를 적정하게 해야 하고요. ARC로 유발된 동기를 유지하게 하는 요소인 S는 satisfaction, 만족감입니다. 충분히 적용 기회를 가져서 배움에 만족하고 문제 해결 과정에서 만족스러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화나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고 가르친 것만 평가해서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배운 것만 평가해서 제대로 해놨다는 공정성이 특히 만족감에서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아이즈너의 예술적 교육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즈너의 예술적 교육과정은 타일러의 합리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교육과정입니다. 학생을 목표 달성 yes or no 또는 양적으로 평가하는 교육이 아니라 예술적 관점에서의 교육 활동이 필요하다는 관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술이란 음악, 미술 같은 예술 과목도 해당이 되긴 하지만 교육을 질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말합니다. 교과 중심이나 타일러의 합리적 개발 모형에서 소외된 예술 교과와 좀 더 다양한 목표를 강조합니다. 교육학 클립 4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이즈너는 타일러의 행동 목표가 예술 과목이나 학생에게 진정으로 가르쳐 주어야 하는 정의적인 영역은 충분히 표현할 수 없다고 했지요. 아이즈너는 영교육과정의 존재를 지적합니다. 특히 예술 영역이 배제되는 학교 풍토를 지적했죠. 아이즈너는 교사가 교육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술적 교육과정 개발에서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교육적 상상력과 교육적 감시관입니다. 교육적 상상력은 학생들에게 의미 있고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목표, 내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사의 능력을 말합니다. 교육적 감시관은 학생들이 경험하고 얻은 것들의 미묘한 차이를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아이즈너는 표출 목표를 강조했습니다. 타일러의 행동 목표는 수업 전부터 학생이 달성해야 할 목표를 미리 정해놓고 시작하기에 학생이 수업 과정에서 진짜로 배우고 변하는 과정은 무시하게 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즈너는 수업 과정과 수업 후에 드러나는 표출 목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표출 목표를 확인하기 위해서 표현적 결과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표현적 결과는 목표를 미리 정하지 않고 어떤 활동을 하는 도중 또는 마친 후에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무언가를 얻게 된 교육활동의 결과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을 주제로 한 통합교과 시간에 학생들은 식사 예절에 대해 배우기 위해 소꿉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소꿉놀이에서 학생들은 가족 역할을 하면서 예의 바른 식사 모습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표현적 결과이고 아이즈너가 추구하는 표출 목표입니다. 어떤 학생은 바르게 식사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죠. 아이즈너는 이렇게 학생이 배우는 것들이 자기만의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타일러의 방식대로 식사 예절을 한 가지 이상 말할 수 있다 라는 행동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서 그 학생이 꼭 식사 예절을 실제로 지킬 줄 안다, 참된 배움이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즈너는
학생의 배움이란 수업 전부터 미리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수업 과정과 후에 어떻게 표현해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아이즈너는 목표와 관련하여 참평가를 주장했습니다. 목표에 기반하여 목표 달성 여부로 가리는 타일러식 평가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참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실제적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다양한 해결책이 가능한 평가 과제가 주어져야 합니다. 배운 것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과제, 전체적인 맥락을 보는 눈, 집단과 협력하는 경험,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평가 과제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참평가입니다. 자, 이제 2013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중등에서 출제된 교육학 개념은 딱 하나 남았어요. 2015학년도에 출제되었던 자유교육입니다. 자유교육은 인간 본연의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교육입니다. 어떤 직업인으로 살기 위해 또는 어떤 통제와 획일화에 맞춰 살기 위해 받는 직업교육이나 제도화된 공교육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마음과 지혜를 개발하고자 하는 교육입니다. 자유교양교육, 인문교육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2015학년도 중등 문제를 보면 자유교육이 나온 맥락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5학년도 중등 기출문제를 한번 볼까요?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감생님이 이런 내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학교는 합리적 정신을 개발하기 위해 지식교육을 추구했는데 지난해 도입된 보상제 시행으로 교육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교육, 주입식 교육으로 전락하였다. 그래서 학생들이 여러 교과에 스며있는 다양한 사고방식을 내면화하지 못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유교육의 이상을 다시 구현하겠다. 이 문제에 자유교육의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유교육이란 합리적 정신의 개발을 추구하여 인간의 정신을 자유롭게 하는 교육입니다. 자, 이로써 우리는 2주 반 동안 2013학년도, 2019학년도 중등 기출 교육학 개념들을 모두 알아보았고요. 제가 처음에 사설 모의고사들, 2가지 교직논술 교재, 기출문제들에서 공통으로 뽑아냈던 35가지를 포함하여 총 75가지의 교육학 이론을 공부했습니다. 선생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저와 함께한 교육학 공부가 임용시험 합격은 물론 그 이후에 선생님이 살아가실 교사로서의 삶에 조금이라도 나침반이 되어주기를 감히 바라봅니다. 바쁜 와중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